그날 평소 잠겨있던 뒷문이 바람에 스스로 열린 듯 살짝 흔들렸다. 김정환은 작은 일상의 틈새에서 흠집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상관도 없었을 일이다. 하지만 이젠 그의 몸과 마음이 작은 변화 하나에도 반응하고 있었다. 뒷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처럼 생경하고 차갑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그는 무엇인가 기묘한 변화의 징후를 느꼈다. 그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마다 늘 느꼈던 일상적인 공기 대신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이웃집의 커튼 사이로 보이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풍경이었지만 그날의 그는 다르게 느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새로 이사온 이웃 박미숙 씨가 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김정환의 마음이 살짝 떨린 것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떨림은 몸이 아는 오래된 기억에서 온 듯했다. 젊었을 때 아내가 방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시선을 잠시 돌려 테이블 위에 있는 찻잔을 보았다. 그 찻잔은 아직 따뜻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늘 그 자리에서 정환이 홀로 앉아 마시던 차였다. 그러나 그날 차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일상은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외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고요했다. 그런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불편함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예감처럼 다가왔다. 이제 그만 잊어야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몸은 자연스레 창밖을 향했다. 그는 모르게 다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박미숙 씨는 정환이 살고 있는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사 온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정환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오늘도 그는 창가에 앉아 그녀가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쁜 듯 보였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그저 조용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듯했다. 정환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집안의 적막함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눈길이 가고 있었다. 그가 눈을 내리깔며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문득 그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그 여자가 그리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새로운 이웃일 뿐이었다. 그런데 창가 너머로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춘 순간 정환의 마음이 이유 모를 떨림으로 흔들렸다. 그날 저녁 정환은 다시 창가에 앉아 저녁을 마시고 있었다. 찻잔을 들어 올리며 그는 옆집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 소리가 언제부턴가 그에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문을 열고 나오는 박미숙 씨가 보였다. 정환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오래된 고독이 조금 옅어지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잠시 멈추어 서서 정환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정환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이웃이었고 그저 차 한 잔의 제안이라지만 그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었던 탓이다. 그러나 그 작은 제안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놓았다. 네, 그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그 길로 그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정환은 박미숙 씨의 집에 방문했다. 그녀의 집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늑하고 따뜻했다.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 안에서 따뜻한 찻잔을 마주하는 동안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내왔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박미숙 씨는 차를 우려놓으며 말없이 정환을 기다렸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손짓하며 한쪽 자리를 비워주었다. 정환은 고요한 공간에서 그저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이랬었죠. 정화는 말없이 찻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도 이랬어요. 이렇게 차 한 잔 나누고 박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도 없이 그저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정화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다. 그의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집을 떠날 때 박미숙 씨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 말이 정환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날 밤 정환은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공기는 잔잔하게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 고요함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정아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일어났다. 기운이 조금 빠진 느낌이었다. 몸이 무겁고 어딘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마다 뻣뻣한 허리가 아프게 저렸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일어섰다. 옆방에서 아내가 일어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이젠 그저 기억 속에서만 떠도는 그런 일상들. 아내는 언제나 이런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고 그는 그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기만 했었다. 그때 그녀의 손길이 그리웠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 속에서 살짝 느껴지는 꽃향기는 어쩐지 봄의 온기가 아닌 아직 차가운 겨울바람이었다. 그때 이웃집 박미숙 씨의 집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그녀의 집을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고요한 아침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불편한 떨림을 남겼다. 정화는 여전히 의아했다. 왜 하필 그녀일까? 여느 날처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그녀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줄은 몰랐다. 그녀와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그녀의 존재가 떠나지 않았다. 그저 이웃일 뿐인데 왜 이리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걸까? 아내가 떠난 뒤로 그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이런 감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시작된 이 감정은 그의 가슴을 불편하게 했다. 그런데도 그날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 박미숙 씨를 찾아가기로. 그가 그녀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공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한 자신이 놀라웠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몇 번이나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준비를 했다. 오늘은 그저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보려 했다. 박미숙 씨는 예상대로 집 앞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한 손에 장갑을 끼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삽을 든 채 나무 사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고요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김정화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시네요. 박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바쁜 것 같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생각보다 더 차분하고 나른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다가오는 감정을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그리도 차분할까? 그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가까이 다가갔다. 차 한 잔 마시러 오실래요? 그가 물었다. 박미숙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마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아요.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 김정화는 갑자기 마음이 놓였다. 자신이 어색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그녀는 자연스레 그의 마음을 풀어줬다. 그들은 함께 박미숙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김정환이 그녀의 집에 들어서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우려놓고 앉을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말없이 차 한 잔이 있었다. 그렇게 몇 마디의 대화도 없이 따사로운 차향 속에서 두 사람은 잔잔한 침묵을 함께했다. 김정환은 박미숙 씨가 나누는 차의 향기와 따뜻함에 집중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돌아다녔다. 그는 어떻게 이 감정들을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와의 이 고요한 순간을 다시금 길게 끌어들여서 마주보며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차가 정말 맛있네요. 김정환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박미숙 씨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가끔은 단순한 차 한 잔도 참 좋은 시간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단순한 일상적인 말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던 불편함이나 아쉬움을 다 채워주는 듯한 답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지나치게 감동적이지 않았지만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다시 한번 느꼈다. 자신은 이렇게 차 한 잔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자주 혼자서 지내시죠? 박미숙 씨가 물었다. 김정환은 잠시 머뭇거렸다. 자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은 사실 그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대답했다. 네, 꽤 오래 혼자 지내고 있어요. 박미숙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오래 혼자 지내던 사람이라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말에 김정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외로움이 비슷하다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공감하는 듯했다. 그 순간 김정환은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주 차 한 잔 나누세요. 박미숙 씨가 말했다. 김정환은 그녀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알았다. 세상이 다시 가깝게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그날 차 한 잔을 마시고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김정환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정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 불안이 잦아들었지만 허리에 묵직한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미숙 씨의 얼굴이 스칠 때마다 오래된 고독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이제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준비가 되었다. 문득 그때 그의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난 박미숙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일 또 차 한 잔 마시겠어요? 정환은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살짝 웃었다. 그날 밤 정환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후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박미숙 씨와 차를 마시고 나서 그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되찾은 기분이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 박미숙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변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아내와의 기억 속에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로 정환은 자주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결국 빈자리는 그대로였다. 그러다 어느 날 박미숙 씨와 마주친 이후 그는 그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차 한 잔을 나누던 그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작은 배려들이 그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정환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시간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잔잔한 기운 속에서 그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변화였을까?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 속에 미숙 씨와의 시간이 더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가 처음 느낀 불편한 떨림은 이제 따뜻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그저 평범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감정들이 일렁였다. 그는 소박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박미숙 씨와의 차 한 잔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의 집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생각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자신이 놀라웠다. 미숙 씨는 여전히 매일 자신의 집과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도 그녀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할까? 아니면 그냥 말을 건네야 할까? 마음속에서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오늘도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화는 미숙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오, 오늘도 오셨네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차 한 잔 마실래요? 정화는 마음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깨달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왔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은 정원이 좀 더 바쁘니까요. 미숙 씨는 차를 우려놓으며 말없이 그를 기다렸다. 정화는 그녀의 집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꼈다. 두 사람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숙 씨는 조용하게 차를 마시며 오늘 아침에 본 꽃밭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아내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내도 이렇게 정원을 가꾸던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고된 일들을 나누며 보내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러나 미숙 씨의 목소리 속에서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 조용한 숨결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이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럼 오늘은 꽃밭 정리도 끝내셨나요? 정환은 다시 말을 건넸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정환 씨는 어때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미숙 씨는 그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정환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더 많이 아팠고 자주 피로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서 해결하려 했고 그런 일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숙 씨의 물음은 그가 외면하고 있던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대답을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조금씩 피곤하네요. 요즘은 자주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요. 미숙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런 증상이 계속되면 어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괜찮으면 좋겠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정화는 그녀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역시 그녀는 그의 몸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미숙 씨의 걱정 어린 말에 정화는 순간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혼자 있을 때의 쓸쓸함처럼 사라졌다. 그럼 다음에 병원에 가볼게요.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다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았다. 아직 그의 몸은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미숙 씨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정화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해요. 차를 마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미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차 한 잔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니까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며 미숙 씨의 말을 되새겼다. 그렇게 차 한 잔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가 지나쳐왔던 고독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준 그 순간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감정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여전히 무언가를 놓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 미숙 씨가 오늘 그에게 무엇을 더 말했을까? 그가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은 무엇일까?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미숙 씨와 나눈 따뜻한 차향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위안을 줬다. 무언가 작은 기적처럼 오래된 외로움의 틈새에 조금씩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기쁨은 불안감과 맞물려 있었다. 자신이 미숙 씨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었다. 오래도록 혼자였던 정환에게는 그런 감정들이 낯설기만 했다. 오늘 미숙 씨는 정환에게 그녀가 돌보던 정원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나서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삶은 간단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녀에게도 무엇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그가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뒤따랐다.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정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박미숙 씨는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맴돌았고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다음 날 정화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다. 날씨는 흐렸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기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볼 때 또 다시 이웃집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박미숙 씨가 집 앞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환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작게 떨림을 느꼈다. 이 불안함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는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고민 끝에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아침이 조금 늦었지만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었다. 박미숙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웠고 어쩌면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환은 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미숙 씨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오늘도 오셨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환은 조용히 대답하며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말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공기는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정환은 그녀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미숙 씨는 차를 마시며 말문을 열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그저 흐린 날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환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늘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더 편한 편이에요. 미숙 씨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네요. 정환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리운 것처럼 느껴졌다. 미숙 씨와의 작은 대화는 그에게 익숙한 고독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이제서야 실감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간간히 이어졌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정화는 미숙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한 떨림이었지만 이제는 그 떨림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차를 마신 후 미숙 씨는 정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오늘도 차를 나누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요. 정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말해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그는 일어설 준비를 하며 문득 다시 한번 미숙 씨에게 물어보았다. 내일도 또 오셔야 할까요? 미숙 씨는 그의 질문을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정화는 무겁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찬물의 은은한 향을 나누며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살아온 길에서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인정하기가 두려운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화는 또다시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박미숙 씨와의 관계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문이 살짝 열리며 고요한 어둠 속에서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환 씨, 괜찮으세요? 정환은 숨을 고르고는 답했다. 응, 괜찮아. 오늘은 잘 지냈어요. 그날 저녁 정환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몸의 변화가 이제는 눈에 띄게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오후, 그는 허리의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난 후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젯밤, 박미숙 씨와 함께 나눈 차 한 잔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몸은 여전히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정화는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다시 한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히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몸의 신호를 외면하고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려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박미숙 씨와의 만남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감정과 몸의 신호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일 수는 없겠지.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미숙 씨의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일깨워 주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는 오늘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희미한 변화의 징후를 느꼈다. 오늘도 박미숙 씨와 차를 나누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깨달았다. 정화는 옷을 고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박미숙 씨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마음속에서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려졌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긴장을 풀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꼭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전하고 싶었다. 그가 박미숙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정화는 멈추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시네요. 정화는 말을 건넸다. 박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환 씨. 오늘도 바쁘죠?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조금 더 기분이 좋네요. 그럼 차 한 잔 마시러 가시죠? 정환은 조용히 제안했다. 박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환에게 따라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미숙 씨는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환은 그녀의 행동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고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던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이 그저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숙 씨가 차를 준비하면서 물었다.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냥 별일 없죠. 몸은 좀 아픈데. 그게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아, 그런가요? 미숙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정화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병원에 가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냥 참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숙 씨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다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환 씨도 알겠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환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몸을 무리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조금씩 미숙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오늘은 차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쉬셔요. 미숙 씨는 차를 마시며 웃으며 말했다. 정화는 그녀의 말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차 한 잔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몸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오늘 하루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고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요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화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미숙 씨와 나눈 차 한 잔이 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 위로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되돌아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따뜻한 찻잔의 여운을 안고 떠나는 길에 정화는 미숙 씨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차를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떠나면서 오늘 하루가 그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었다. 정화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았다. 늘 비어있던 맞은편 자리가 오늘따라 덜 쓸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정화는 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감싸는 고요한 공기는 그를 평소처럼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밀려오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묘하게 풀리지 않는 감정이 떠돌고 있었다. 그가 그동안 느껴왔던 고독,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만 떠오르는 박미숙 씨의 모습,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 들지? 정화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동안 그렇게 혼자 지내며 감정을 쌓아두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무언가를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숙 씨와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이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박미숙 씨는 정환을 초대했다. 또 다른 차 한 잔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정환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동안 그녀와 나눈 대화는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조금씩 감정을 깨어나게 했다. 그런 감정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에게 다시 질문했다. 왜 내가 이렇게 그녀에게 끌리는 걸까?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벼웠다. 그녀의 집까지의 길은 항상 같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미숙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잠시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그의 도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정환 씨, 오셨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맞이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마시고 싶네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나누기 시작했다. 박미숙 씨는 차를 우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이상하죠. 오늘처럼 비가 올 것 같지만 그게 또 좋은 날이에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비 오는 날은 좀 쓸쓸하지만 그만큼 평온한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마시며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잠시 그 고요한 시간을 나누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정화는 자신이 점점 더 그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만큼 두려움도 함께 느껴졌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는 아직도 잘 모르겠었다. 박미숙 씨는 잠시 고개를 들어 정환을 바라보았다. 정환 씨, 그동안 몸 상태는 어때요? 그 질문에 정환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그동안의 몸 상태를 말하기를 꺼렸고 그저 시간에 맡기고 있었지만 미숙 씨의 진지한 눈빛이 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저 그런 상태죠. 조금 피곤하고 허리가 자꾸 아파요. 정화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것들은 참기보다는 치료하는 게 좋으니까요. 박미숙 씨는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정화는 그녀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 그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전하려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가봐야겠어요. 박미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적인 대화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정화는 점점 미숙 씨와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히 이웃으로서의 관계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도 그녀와 차를 마시며 보낸 시간이 그의 마음에 차분히 스며들었다. 그때 정화는 문득 미숙 씨의 집 안에서 보이는 작은 기구를 보았다. 그것은 이전에도 몇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지나쳤던 것인데 오늘은 왠지 그 기구가 눈에 띄었다. 미숙 씨가 그 기구를 사용하면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정환의 눈에 들어왔다. 그 기구는 조금은 생소하게 보였고 정환은 의도치 않게 그 기구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미숙 씨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여유롭게 차를 우려놓고 있었지만 정환은 순간 그 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건 뭐죠? 정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 씨는 잠시 웃음을 보이며 그 기구를 손에 들고 대답했다. 아, 이건 제 취미입니다. 작은 도자기들에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기구로 정밀한 작업을 하곤 해요. 정환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저도 그게 그렇게 정교한 작업인 줄은 몰랐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혼자 있을 때 이걸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말에 정화는 잠시 묵묵히 생각했다. 미숙 씨는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 속에서 자신도 조금씩 그 자리에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화는 미숙 씨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의 집을 떠났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미숙 씨의 손끝에서 그 기구를 조심스럽게 다루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고요함 속에서 느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이제 조금 다른 떨림이 있었다. 미숙 씨와 함께 나눈 그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며 그는 점점 더 그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늘 또 다시 무언가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찻잔의 옹이는 오래 식지 않을 것 같았다. 늘 비어있던 맞은편 자리가 오늘따라 덜 쓸쓸해 보였다.